자, 220페이지에 양가로 3번 내용입니다. 주택별 세액 산정입니다. 자,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동그라미 2번부터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2번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2번은 기역, 니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구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개를 소유한 경우에, 그러면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개를 소유하면 재산세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을 전부 합산해 가지고 한 번에 세금 매길 거냐, 아니면 각각 주택별로 세금을 따로 계산할 거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합산해서 한 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주택별로 따로 하는 겁니까? 각각 주택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여러 개를 소유하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계산한다 하는 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의 기역, 니은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1주택을, 즉 한 개의 주택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그러면 공동 소유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각각 자기 지분대로 내면 되죠.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자, 하나의 주택인데 세법상으로는 주택은 토지 건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법에서는, 특히 민법에서는 토지 건물을 구분하죠. 그리고 등기도 각각 합니다. 그죠? 그러면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등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택에서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산세는 크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그죠?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는 누구한테 세금 매깁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뭘 매깁니까?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이 토지 위에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그래서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어떤 재산세 냅니까? 토지는 여전히 토지분 재산세. 그죠? 상가 건물은 뭡니까? 건물분 재산세로 되겠죠. 두 개가 각각 따로 냅니다. 그러면 이때 상가 건물의 갑의 소유고 토지가 을의 소유고 소유가 다르다 하더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아무 관계가 없죠. 맞잖아요. 그죠? 어차피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그러면 상가 건물과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같든 소유자가 다르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토지를 을이 소유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주택을 갑이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한 토지에다가 갑이 주택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자, 이 부동산은 어떤 재산세를 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 부동산은 어떤 재산세를 내야 됩니까? 요거는 주택분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내야 됩니까? 아니면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그죠? 이 건물 토지, 주택과 토지 전체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주택분 재산세, 이거는 둘 중에 누가 내야 되느냐 말이죠. 아니면 둘 다 내야 된다면 각각 얼마씩 낼 거냐? 어떻게 나눌 거냐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론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과세 표준을 가지고, 이제 주택분, 주택의 건물 부분, 주택의 건물 부분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주택의 토지 부분, 과세 표준. 각각 계산해가지고, 각각 세율을 곱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얼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갑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요거는 을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요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주택의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요거 과세 표준. 요거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건물 부분은 갑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토지 부분은 을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방식을 하느냐? 지금 세법은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따로 계산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고 뭐로? 이 방법으로.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과세 표준,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럼 이 세액은 건물 부분의 세금도 아니고 토지 부분의 세금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택 자체의 세금.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할 때는 갑에게 얼마, 을에게 얼마 금액을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요렇게 나누어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자, 이때 그러면 요거를 이 세금을 요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 요거는 시가 표준액의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건물 부분의 시가 표준액, 토지 부분의 시가 표준액 각각 계산해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212페이지에, 아직 220페이지죠. 자, 22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의 설명은, 요까지.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의 설명이 뭐로 됐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이죠. 그죠? 칠판 보시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220페이지 동그라미 1번 설명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220페이지의 동그라미 1번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눕니다라는 말은 거기 없잖아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앞에 197페이지 보십시오. 자, 197페이지에 양가로 7번에 보시면 됩니다. 197페이지에 양가로 7번. 197페이지에 양가로 7번, 아까 쉼표 뒷부분 있죠? 그죠? 쉼표 뒷부분 보시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당해 주택에 대한 뭐를?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말은 요거 계산하고 나면 계산된 이 금액을 요렇게 나눕니다라는 말이죠. 뭐로? 요거 비율에 의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설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197페이지에 7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라는 이 내용은 요거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여기 그죠? 요 부분에서는 합산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서는 안 분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개가 말이 다르죠. 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 내용 가지고 합산해야 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요 내용 가지고 합산 안 한다 그럽니다. 둘이 싸웁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둘 다 못 이기죠. 밤새도록 둘이 싸우면 밤새도록.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책에 이 페이지를 가져와서 봐라 합산한다 이거랍니다. 한 사람은 책에 이 페이지를 가져와 합산 안 한다 이거랍니다. 아무리 싸워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입니까? 반만 아니까. 둘 다 반만 아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꺼번에 같이 쭉 한꺼번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이게 갑에게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어떤 고지서가 발급됩니까? 주택분 재산세. 을에게 고지서가 발급되겠죠. 어떤 재산세가 발급됩니까? 을에게도 주택분 재산세가 발급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토지분 재산세 냈다고 합니다. 나는 집이 없어요 랍니다. 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를 낸다고 합니다. 집이 없는 거 맞죠? 그죠? 집이 없는 거 맞는데 세법상으로는 이 사람은 토지분 재산세가 아니고 주택분 재산세를 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시간에 한 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쯤 돼갖고 이거 어떤 재산세입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토지분 재산세 냅니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순간적으로 항상 뭡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뭐다? 토지가 아니고 주택이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220페이지 가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네모 3번의 건축물에 대한 세율입니다. 건축물은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7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토지분 했죠. 그죠? 토지분 했고 주택분 했고 이제는 뭡니까? 건물분 요겁니다. 건물분은 토지 빼고 난 뭡니까? 토지 빼고 난 건물. 근데 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건물.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주택이 아닌 건물, 이 건물은 재산세를 얼마를 내느냐? 그죠?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거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먼저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에 어떤 걸 말합니까? 동그라미 2번에 골프장. 그죠? 골프장, 고급 오락장, 얼마입니까? 4%. 그죠? 동그라미 3번, 말이 좀 복잡합니다. 그죠? 동그라미 3번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안에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5를 적용한다. 어쨌든 동그라미 3번은 1000분의 5니까 0.5%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거냐? 그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우리 책에는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은 주거지역뿐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0.5%.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은 1000분의 2.5니까 0.25%. 그러면 0.25% 요거는 어떤 건물이 0.25%냐? 그죠? 요거는 2번이나 3번 외의 건축물. 그래서 2번이나 3번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물은 뭐다? 0.2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건물은 다 뭡니까? 0.25%.
아시겠죠? 그죠? 근데,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몇 프로입니까? 4%. 공장인데, 어디에? 주거 지역의 공장. 주거 상업 녹지 지역의 공장. 그러면, 주거 상업 녹지 지역이 아니고, 공업 지역의 공장. 그럼 공업 지역의 공장은 몇 프로입니까? 0.25%죠. 아시겠죠? 그죠? 2번, 3번이 아니면 다 0.25%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학원 건물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우리 학원 건물은 어느 겁니까? 세 개 중에 1번이죠. 몇 프로입니까? 0.25%. 여기 지금 창문 열고 보이는 건물들 다 뭡니까? 0.25%. 저 길 건너에 나이트클럽은 4%. 저 길 건너가서 녹산공단에 있는 공장, 그건 공업지역이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0.25%. 근데 요 옆에 골목 안에 공장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0.5%.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이 각각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건물의 부속 토지는 몇 프로냐? 그거는 토지분 재산세 따로 구분해 봐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221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과밀 억저권역 내에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한 중과세 몇 배입니까? 5배. 자, 그러면 거기 네 번째 줄 오십시오. 자, 네 번째 줄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의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 100분의 500이면 몇 배입니까? 5배를 적용합니다. 자, 이게 중과세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건물일 때 중과세라는 겁니까? 과밀 억제권역의 공장일 때. 그죠? 과밀 억제권역의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의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신설 증설한 그때 제일 먼저 어떤 세금 내야 됩니까? 취득세 내야 되죠. 그죠? 그럼 취득세 낼 때 취득세법에서 중과세가 되죠. 그죠? 그리고 취득세 내고 난 다음에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 낼 때도 중과세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재산세를 몇 배 중과세합니까? 5배를 5년 동안 중과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동그라미 3번은 칠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거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에 5배를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뭐에 5배냐 이 말입니다. 그죠? 뭐에 5배입니까? 1번. 그죠? 그래서 요거 있죠. 그죠? 요거에 몇 배입니까? 5배. 5년 동안. 그래서 이게 5배니까 0.25%, 1000분의 2.5, 요거에 5배니까 얼마가 됩니까? 1.25%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거에 5배입니다. 이 말은 이 공장의 부속 토지는 중과세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중과세는 뭐에 대한 중과세입니까? 중과세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죠? 그러면 이 공장 건물, 요거 중과세 되는 이 공장 건물, 그 공장 건물에 부속 토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토지는 중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여기서만 중과세 하니까. 토지에서 5배 중과세입니다.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중과세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동그라미 4번의 중과세는 과밀 억제권역의 공장 건물만 중과세냐 아니면 과밀 억제권역의 공장 건물과 토지 전부가 중과세냐 어느 게 중과세입니까? 공장 건물만 중과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몇 프로의 5배입니까? 0.25% 요거의 5배다 이 말입니다. 0.5% 요거의 5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네모 4번, 네모 5번, 그거는 뭐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24페이지에 4절에 재산세 도시지역 부분 특례 있죠, 그죠? 요거는 시험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한두 개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봐도 별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5절에 재산세의 비과세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네모 1번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중에서 양가로 1번. 자, 양가로 1번은 누가 소유한 부동산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양가로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나오면 그냥 비과세 찍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전부 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거기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이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지만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거는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그라미 2번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납세 의무자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납세 의무자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시험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말만 보고 비과세 찍어도 다 맞게 됩니다. 아시겠죠? 뭐 내용은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근데 양가로 2번이 주로 틀립니다. 양가로 2번이 왜 틀리느냐? 양가로 2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말만 보고 찍으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가로 2번은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가로 2번 보십시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양가로 2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냐? 아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소유자, 내 땅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 땅을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 땅은 과세 대상입니까? 비과세입니까? 과세 대상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왜냐? 그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 아니거든요. 내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 땅을 사용하는데 한 달에 돈을 100만 원씩 줍니다. 사용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재산세 누가 내야 됩니까? 내가 내야 되죠.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내 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사용, 무료로. 그러면은 그 땅의 소유자가 내라고 해서 내가 재산세를 내야 되느냐?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양가로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과세 찍으면 맞다 이 말입니다. 양가로 2번은 국가나 지방 비과세 찍으면 출제자가 의도하는 대로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뭐라느냐? 실수로 틀렸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는 실수라 그러는데 사실은 실수가 아닌 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받는 점수는 요게 내가 받는 점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라느냐? 이 실수를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맞을 실력은 되는데 실수로 틀렸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자기는 요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많습니까? 이게 많습니까? 이게 많죠? 아시겠죠? 결국은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이걸로 맞추는 게 올리는 방법이 아니고 이거를 얼마나 줄이냐.
아시겠죠? 재수로 운 좋게 한두 개 맞으면 실수로 10개 틀립니다. 실제로. 실수로 10개 틀리는데, 실수로 10개를 틀리는데, 재수로 한두 개 맞으면 그 한두 개 맞은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재수로 한두 개 맞은 거는 다음에 또 맞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뭡니까? 늘 재수로 한두 개는 맞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내 노력 이하에 따라서 이거는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줄일 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은 요거는 기본적인 실력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40점. 40점 맞은 실력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느 과목이든 간에 40점 맞을 실력이면 6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40점과 60점 차이는 뭐냐? 요겁니다, 요거. 요거 때문에 40점인지 60점인지가 구분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시험 치러 안 갑니다.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은 내가 4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틀리고 옵니다. 그러면 늘 이제 뭐랍니까? 한두 개 차이로 실수로 떨어졌다 그럽니다. 실력이 모자라 떨어졌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늘 떨어지는 사람은 한두 개 차이로 실수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넘사벽입니다. 그 한두 개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하다가 일로 갔습니까? 비과세. 그죠?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은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느냐, 유료로 사용하느냐. 그죠?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때는 비과세, 유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 아시겠죠? 자, 그리고 226페이지에 네모 2번에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입니다. 자, 그거는 227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도로, 하천 뭐 있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억하고 디귿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기억에, 그죠? 동그라미 기억에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기억에 통제 보호구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뭐가 나오냐면, 공원 자연 보존 지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앞에 204페이지 보십시오. 자, 204페이지 보시면 204페이지에 동그라미 B번에 뭐가 나오냐면 제한 보호 구역, 이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제한 보호 구역, 요거는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요거는 과세 대상이죠. 어떤 과세입니까?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통제보호구역, 요거는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요거는 비과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203페이지에 203페이지 동그라미 디귿에 있죠. 그죠? 자, 203페이지 동그라미 디귿에 뭐가 나오냐면 공원, 자연, 환경, 지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자, 공원, 자연, 환경, 지구, 요거는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과세입니다. 과세 대상인데 분리과세 이 말이죠. 그죠? 공원, 자연, 보존지구, 이거는 비과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글자만 하나씩 다르니까 요거는 주의를 해서, 이제 어차피 이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이 아니면 이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시험이니까 진짜 치사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과세 비과세. 아시겠죠? 그죠? 저 같으면 안 낼 건데, 근데 이런 걸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비과세에서 이제 그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227페이지에 동그라미 기억하고 동그라미 디귿하고 그거 두 가지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중에는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5번하고 그거 두 개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에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중에 네모 1번이 어떤 징수입니까? 보통 징수. 그죠? 그래서 요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징수는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는 거죠. 그죠? 고지서 발급은 며칠 전까지 합니까? 5일 전까지. 그리고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실은 뭐 7월 16일, 9월 16일 그 날짜는 별 중요한 날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입니까? 7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그죠? 그때까지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습니까? 가산금이 붙죠. 그래서 이제 건물분 재산세는 언제입니까? 7월 31일. 그죠? 요거. 그죠? 건물분 재산세 7월 31일. 토지분은 9월 30일. 요거는 2분의 1, 2분의 1 각각. 근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7월 31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229페이지에 네모 2번에 신탁재산 특례,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모 3번에 납세지. 자, 재산세는 어디에서 과세한대했습니까? 시군구에서. 그럼 이때 시군구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입니까? 아니면 주소지의 시군구입니까? 부동산 소재지. 그러면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토지는 토지 소재지. 그죠? 동그라미 2번에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동그라미 3번에 주택은 주택 소재지. 설마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그죠?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고맙죠. 그죠? 나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4번, 5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모 4번도 볼 필요 없고 자, 230페이지에 물납 분납입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물납 분납은 앞에 취득세라든지 등록 면허세라든지 그런 데에서 물납 분납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물납 분납은 지방세 중에서는 유일하게 재산세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납 분납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에만 있습니다. 자, 물납 분납 기본 개념은 앞에 총론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물납에서 동그라미 1번에 물납 대상자. 그죠? 동그라미 1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그 안에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납할 때의 금액은 얼마 초과입니까? 1,000만 원 초과. 그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1,000만 원 초과.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래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납은 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관할구역 안에. 아시겠죠? 왜냐?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지방세죠. 지방세. 시군구에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 시군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것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물납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납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 밑에 동그라미 기억에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리고 신청을 하면 허가는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허가 통지는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허가 통지는 5일 이내에. 5일 이내에. 그래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는 말은 허가를 해줄 수도 있지만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안 해주느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물납이라는 것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금을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이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이 부동산이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부동산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굳이 그런 부동산은 물납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좋은 말로 하면 돈 안 되는 거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법조문에다가 돈 안 되는 거 안 받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것은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면 그러면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다른 거로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물납허가 부동산 평가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세금을 내는데, 그죠? 토지를 가지고, 땅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자, 이 땅을 얼마짜리로 치줄래?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땅이, 매매 가격은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1억짜리 땅인데, 공시지가는 5천만 원 합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 1억짜리, 공시지가 5천만 원짜리 땅을 세금으로 내면 1억으로 치줄래? 5천만 원으로 치줄래?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뭐로 한다? 동그라미 기억에 뭐로 한다 되어 있습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근데 이 시가라는 말이 엄청난 함정입니다. 이 시가라는 말이 횟집의 시가와 다른 말이다. 횟집의 시가는 무슨 말입니까? 그날 시세. 쉽게 말하면 실거래가.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그게 아니고 시가 표준액을 줄인 말입니다. 그럼 시가 표준을 줄인 말은 그러면 자, 1억짜리 땅을 그죠? 매매가 1억, 공시지가 5천만 원. 그죠? 그러면 그 땅을 물납을 하면 얼마짜리로 치준다는 겁니까? 5천만 원짜리로 치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물납을 할 필요 있습니까? 안 하겠죠. 실무적으로 물납 안 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럼 이걸 설명을 하느냐? 실무를 떠나가지고 시험에서는 이게 지방세 중에서 유일하게 재산세만 이런 세법 규정이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이걸 가지고 낸다 이 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굳이 물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해봐가면서.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순전히 뭐다? 시험용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서 이런 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뭘 어떻게 착각하느냐. 아, 일반적으로 1,000만 원 넘어가면 다 물납하는갑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다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물론 뭐 한두 명 있겠죠? 그죠? 진짜 급한 사람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21페이지에 양가로 2번의 분납. 자, 분납은, 금액 기준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초과. 조금 전에 물납은 1,000만 원 초과였죠. 그죠? 분납은 500만 원 초과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입니까? 2개월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분할 납부 세액 기준이라고 있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초과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당해 세액의 50% 이하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다. 참 말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별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모의고사 이런 데서 한 번씩 금액을 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분납은 그죠? 분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입니까?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그죠? 그리고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건물분 재산세다. 그죠? 자, 건물분 재산세. 요게 얼마냐? 요게 8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초과하니까 요거는 분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원래 건물분 재산세는 원래 언제 내야 됩니까? 원래 7월 31일 내야 되죠. 그러면 7월 31일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요 날부터 몇 개월입니까? 2개월. 그러면 9월 30일. 그럼 9월 30일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책에 설명된 내용은 9월 30일, 2개월 뒤에 낼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러면 500만 원 초과 금액을 언제? 2개월 뒤에. 그럼 이 중에서 500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그죠? 그 말은 500만 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2개월 뒤에.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죠. 만약에 1,800만 원이다. 그러면 1,800만 원이면 2개월 뒤에 낼 금액은 이 금액의 50% 이하. 그럼 최대 얼마입니까? 50%. 그럼 최대 얼마입니까? 900만 원. 그러면 요때 500만 원. 아니면 이거보다 작으면 되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800만 원. 요게 1,000만 원. 이렇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800만 원. 요게 1,000만 원.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 금액이 50% 이하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자, 그리고 네모 6번에 부가세와 병기세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지방교육세, 그거는 부가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세 세액의 20% 시겠죠? 그죠? 자, 근데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병기세. 자, 병기세라는 이 용어는 세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그 법 조문이 글자가 기니까 그걸 줄이려고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뭐냐면, 자, 양가로 2번은 쭉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나란히 적어서라는 글자가 6글자입니다. 그 6글자가 길어가지고 줄여놓은 게 병기 2글자입니다. 나란히 병, 적어서 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어떤 책에 보면 병기세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 것처럼 써놓은 책이 있는데 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혹시나 다른 책 보다가 그런 책 보면 그건 빨리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병기라는 말은 세법상 법률적인 용어 아니고 그게 나란히 적어서라는 그 6글자를 길다고 줄여놓은 게 2글자로 병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는 병기고지라고 써놓은 책도 있고 어떤 책에는 병기세라고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실월세라는 이 세금은, 이게 좀 특징이 재산세하고 과세 대상도 동일하고 납세 의무자도 동일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하면, 그죠? 세금 고지서는 세금 종류마다 각각 고지서가 발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그죠?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도 과세 대상이지만 이 토지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한 장 발급하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도 한 장 따로 발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납부기간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고지서를 2장을 발급하면 낭비 아니냐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발급할 때 거기다가 나란히 적어서 같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고지서를 발급하면 굳이 2장 발급할 필요 없이 한 장만 발급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세법을 만들어 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치사한 문제는 요 내용을 가지고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써놓고 다음 중 재산세 설명 내용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죠. 아시겠죠? 드럽고 치사해서 왜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나오면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틀리면 다음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재산세의 내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34페이지에 4장의 지방세 목적세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10년 동안에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필요하면 말씀드릴 건데 그거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244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